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영상을 찍기 위해서요, 조금 다르게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제 증시 토크 영상을 보시는 지인분들의 조언에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좀 이쁘게 입고 증시 토크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기분이 좀 새롭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나와 있는 글을 보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실적을 6개월에 한 번씩 공시를 하는 제도에 대해서 구상을 해라 라는 그러한 요구를 미국의 증권위원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좀 생뚱맞죠? 예. 자, 기업들의 실적 보고는 3개월에 한 번씩 분기 보고, 분기 공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 경영진관에 간담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겠죠? 그 자리에서 어떤 경영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공시를 할 수 있게 해달라. 3개월에 한 번씩 하면, 신경도 많이 쓰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좀 당혹스러웠어요. 그 얘기를 들은 거지.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반기 공시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반기 공시 시스템 과연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에 앞서서 화면 오른쪽 구석 이쪽에 보시면 구독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꾹 눌러주시고 시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 화면이 제법 크게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사진. 너무도 세 보이십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 경영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랬답니다. Stop quarterly reporting. 그러니까 분기 공시 시스템을 멈춰달라. 그리고 6개월 시스템으로 가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돈도 절약하고, 그리고 기업 유연성도 높이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증권위원회에 연구를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랄 일인데 싶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런, 연구 제안까지 하셨어요. 자, 금요일 밤에 퇴근하면서 요 트위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인류 그 역사를 쭉 오면서 공시 시스템은 계속 시간이 간격이 짧아지면서 점점 빠른 정보를 주주들에게 넘겨주려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해 왔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가 처음 생긴 게 대항해 시대 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는 배가 항구에서 출발했다가 항구에 왔을 때가 공시하는 시스템 시점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항해 나갈 때 한두 달이 아니죠. 몇 년에 걸쳐서 회계 자료가 만들어지고 그 몇 년 뒤에야 발표가 될 텐데, 자, 지금은 1년 공시 시스템에서 6개월 공시 시스템, 그리고 3개월로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회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실적을 도의적인 차원에서 공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6개월로 바꿔보는 건 어떻겠느냐, 그러한 연구를 제안을 한 것은 조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역행하는 거니까. 자,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구해보라고 했다 하더라도요, 실제 이건 반영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거 때문에 좀 여러가지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요, 공시 그 주기 그것에 따라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본질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의 공시 주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가 제대로 분기 공시, 실적 공시가 정착된 시기는요, 2000년 이후입니다. 자, 과거 1996년에 LG증권, 이 롱롱타임 어고입니다. 예, 지금은 LG증권이 우리투자증권하고 합쳐지고, 그리고 그 우리투자증권이 NH투자증권으로 합쳐져 있죠.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이죠. 거의 한 22년 전입니다. 요때 LG증권이 우리나라 상장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자, 분기 기업을 공시하였습니다. 1996년에요. 그 전에는요, 반기 공시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예, 뭐 1년에 한 번씩 신문지상에 그냥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 공시하면 주주분들은 고마운 줄 아세요? 이런 분위기였어요. 공시해주면 고맙지. 기업들은 이렇게 뻣뻣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IMF 이후에 아예 제도적으로 분기 공시 보고서를 의무화하기 시작했고요. 요게 이제 상장 기업에 해당되었으니까 이게 거래소 시장을 의미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다가 2000년에는 코스닥 시장까지 모두 분기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코스닥 시장도 지금은 이제 상장 기업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2000년 당시만 해도요, 코스닥 시장을 이야기할 때는 가끔씩 장외 시장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장내 시장 하면 유가증권 시장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코스닥 시장은 여러 가지 특례 요건이 있어서 분기 보고서에 대한 의무가 99년까지는 없었다가 2000년 이후부터 해서는 분기 보고서가 공시 의무화되면서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분기 보고서가 2000년 이후에야 정착이 되게 됩니다. 대략 한 20년이 안 되는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분기 보고서의 역사가 뭐 짧다면 짧고 길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트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99년 이전에는 반기나 연간 단위의 결산 자료 정도만, 다트에는 또 없는 경우도 많고, 뭐 다른 어떤 회계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에 가면 99년 이전에는 반기나 연간 결산 자료지만 2000년 이후에는 분기 자료까지 나와 있습니다. 좀 이게 뭐랄까, 우리가 투자 공부하는데 이게 하나의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반기 공시 시스템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자, 이 점에 대해서 한 세네 가지로 압축을 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 이해관계자들이 회사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진다라는 점입니다. 이해관계자. 자,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이유는 이해관계자들, 주주, 채권자, 그리고 근로자, 그리고 그 외 뭐 기타 등등 이러한 이제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채권자들에게는 내 재무 상황이 이러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라는 취지가 될 수도 있고, 근로자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회사가 재무적으로나 실적이 이러니 임금 인상 속도라든가 뭐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려주고,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의 기준을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분기 단위로 공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6개월 단위로 바뀐다 할 때는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정보를 받다가 3개월 동안은 깜깜이가 돼버리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야말로 정보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뒤에 언급드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연이어서 원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카더라 통신이 만연하게 된다.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투자 입장에서는요. 투자가 어떤 체계적인 정보에 의한 투자가 아닌 소문에 의해서 루머에 의한 투자로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보게 되면요. 투자자들이 그래도 정보를 바탕으로 그걸 분석을 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분기공시가 체계화되기 전인 90년대까지만 해도 소위 카더라 통신 이러한 그 루머에 의한 투자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거의 뭐 정석 투자처럼 받아들여졌었어요. 이 카더라 통신을 알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분기 공시가 정착되면서 가치 투자자들이 크게 늘고 투자 문화가 바뀌게 되었던 것을 떠올리게 되면요. 자, 이거 반기 보고서로 바뀌게 되면은 정보가 부족해져서 정말 루머에만 의존하는 그런 투자가 늘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자, 이건 조금 이제 투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시장 요구 수익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투자 정보가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공시될 때는 이게 깨끗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보가 이제 투명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어떤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요구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져요. 하지만 정보가 없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시의 하락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하면 쉽게 이 상황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웅진코웨이, 지금은 회사 이름이 바뀌었죠. 옛날에 웅진코웨이였는데 지금은 그냥 코웨이로 바뀌었습니다. 자, 2000년 초반 하면 이제 분기보고서가 이제 정착되기 시작한 초창기죠. 그런데 이때 당시요, 웅진코웨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월간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정말 이건 신선한 센세이션이었어요. 자, 결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영 투명성 제고를 해주고 있다. 아주 땡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주가가 상승하는데 2001년 초 대비해서 2002년 초까지 10배나 상승합니다. 기업 투명성이 높아지면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반기 보고서로 회기를 한다면 깜깜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고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시장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바뀌기 때문에요. 시장 변동성도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때에는 그래도 뭐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보고서 나온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재료가 반영되고 그리고 시장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뭐 큰 충격이 없어요. 그런데 단기 단위로 공시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앞서 언급드린 카더라 통신 루머에 의해서 투자하는 경향도 커지고 어떻게 회사가 돌아가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깜깜이 투자를 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자,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이 소위 비효율적인 시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 비효율적인 시장이 되면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이들, 가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의 틈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대신에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인내심이 크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1990년대 이전 그리고 2000년 이후 증시를 보게 되면 증시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틀립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게 반기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말 받아들여질 경우 이런 시장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반기 공시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 전체적으로는 득보다는 실익을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물론 뭐 일부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뭐 비용이 줄어들고 뭐 여러모로 뭐 귀찮은 것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은 득이 될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게 더 극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지금 앞서 예를 들 때 2000년 이전에는 반기 보고서, 2000년 이후에는 분기 보고서, 그거를 이제 예로 드렸는데, 더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요. 400~500년 전에 대항해 시대를 떠올리시면 비교하기가 쉬울 겁니다. 재무제표란 게 나온 게 이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재무제표도 시작이 됐어요. 그때 당시는요, 배가 출항을 해서 항구로 돌아와야지만 결산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배가 출항을 해서 인도에 가서 향신료를 쫙 사가지고 다시 유럽의 어디 항에 와서 이걸 팔았을 때 결산이 마무리되고 그 배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수익 배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든 2년이든 항해 기간이 길수록 깜깜이 정보가 없는 시간일 수밖에 없고, 뭐 떠도는 소문, 어떤 이 배가 어디에서 뭐 침몰했어요, 뭐 그런 소문이 돈다든가, 아니면은 이 배가 인도 어디에 가서 정말 뭐 향신료를 싸게 샀어요, 뭐 그런 루머가 있다든가, 그 루머에 의해서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극단적으로 뭐 아니면 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죠. 이로 인해 가지고 영국에서는 사우스 씨 컴퍼니 버블 사태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반기 공시 시스템에 대한 언급, 이거는 현실화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저 지나가는 수많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행 중 하나로 그렇게 이제 호사가들, 뭐 저 같은 호사가들의 그러한 이야기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저의 증시 토크는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복장도 갖춰 입으니까 느낌 어떠셨는지 답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구독하기,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런 응원 힘입어서 매일 좋은 증시 토크로 찾아뵐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자, 그럼 내일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